그러다 최근에 치과에서 과잉 진료를 받았다, 치료받고 더 불편해졌다, 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등의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더 노출이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유형의 치과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와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영석입니다. 치과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비용? 대표 원장? 거리? 요즘 네이버에 치과를 검색하면 양심치과, 과잉진료, 치과 환불, 치과 고소 이런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예전부터 치과 치료 피해에 관한 뉴스나 기사들이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치과에서 과잉 진료를 받았다, 치료받고 더 불편해졌다, 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등의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더 노출이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주변엔 치과의사 지인들이 많다 보니 여기저기 비양심적으로 치료하는 치과들에 대해 많이 듣게 됐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유형의 치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내 치아 상태나 받아야 할 치과 치료에 대해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치과 안에서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해하는 건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오늘 결제하시면 추가 할인해드립니다 등의 유혹에 성급한 결정을 내려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유형의 치과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와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 계획을 치과의사가 설명 안 해주는 치과입니다. 치과를 갔는데 실장이나 치의생사가 구강검진을 하고 치료 비용과 계획을 설명하는 곳이라면, 그리고 얼굴에 포를 덮고 누워있으면 얼굴도 못 본 채 치과의사가 진료를 하는 곳이라면 절대로 가시면 안 되는 치과입니다. 당연히 치과의사가 직접 구강검진을 해야 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재료는 무엇을 쓰는지에 대한 치료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스스로가 이해가 된 후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비용이 적힌 종이도 받아 놓으셔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료가 있으니 의료자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인데 치료 끝나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 설명을 안 해주는 치과입니다. 비싼 돈 내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과 의사는 치료만 하고 얘기 나눌 시간도 없이 바로 다른 환자를 치료하러 가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환자는 치료 이유와 치료 과정을 무조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꼭 치료 후에 의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곳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위임진료입니다. 만약에 치과의사가 아닌 치유생사가 충치치료를 하거나 인레이를 붙이거나 마취를 하거나 잇몸치료, 실밥 꼬매기 또는 제거, 아니면 이런 물이 나오는 하이 핸드피스를 잡고 입안으로 넣는다면 무조건 가면 안 되는 치과입니다. 이것 말고도 위임 진료가 많긴 하지만 방금 말한 치료들은 잘못되면 더 큰 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치과의사에게 진료받으러 가신 거 아닌가요? 따라서 꼭 진료받기 전에 누가 진료해주는지 확인하시고 명찰도 확인해서 치과의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대기 시간이 긴 치과입니다. 환자가 많으면 잘하고 유명한 치과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에서 밥 먹기 위해 1시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요. 하지만 치과는 예약제로 하잖아요. 난 분명히 3시에 예약을 했는데 매번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 병원은 같은 시간대에 과도하게 많은 환자들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치의가 나한테 가져주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아야 할 진료가 1시간짜리인데 같은 시간대에 환자가 3명 아니면 4명 잡혀 있다면 나한테 집중되는 시간은 30분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 위임 진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에 환자의 진료 시간이 길어지거나 갑작스럽게 내원한 환자가 생기면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항상 긴 치과라고 하면 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상업 광고와 추가금이 발생하는 치과입니다. 요즘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보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치과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저렴하게 광고하는 치과가 많습니다. 물론 저렴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병원을 오게 만든 후에 뼈이식, 재료 변경, 불편하지 않았던 부위까지 치료 등등 이것저것 포함시켜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면 과도하게 상업적일 수 있으니 한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추가 금액은 꼭 하지 않아도 될 치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의 진단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오늘 결제하시면 추가 할인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치료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경우 외에는
당일에 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치나 풍치 같은 경우 일주일이 지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여러 군데 진단을 받아보시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당일 할인으로 유도해서 성급한 결정을 유도하는 치과는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런 치과들로 인해 피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아 치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치과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환자들의 구강 관리를 위해 양심적으로 치료하는 치과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과들을 판별하기 위한 좋은 치과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치과들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고 추천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치과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 전후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치과입니다. 치과 치료의 가장 무서운 점이 내가 치료받는 곳을 못 본다는 것이죠. 눈 감고 가시밭길 걷는 느낌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촬영해서 모든 부위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면 환자를 위한 치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괜찮은 부위들도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나중에 그 부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부터 안 좋아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임플란트 등 치료받을 곳을 DSLR이나 구강카메라로 찍어 직접 보여주면서 치료 계획을 설명한다면 이해도 더 잘 됩니다. 또한 내가 치료받을 곳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 후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는 곳이면 더 환자한테 도움되는 치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 원장이 직접 여러 치료 계획을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예우와 치료 기간을 직접 설명해주는 치과입니다. 대표 원장은 그 병원의 주인이자 대표입니다. 그 말은 책임도 대표 원장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도중에 퇴사를 하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따라서 대표 원장이 계획을 설명하고 예우와 치료 기간을 설명해주는 것이 더 믿을 만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의사와의 소통이 원활한 치과입니다. 진료 과목에 따라 담당 의사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나를 진료하는 의사는 내가 어떤 히스토리로 치과를 왔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할 때 약 알러지가 있는 걸 말했는데 진료의사가 모르고 해당 약을 처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나를 진료하는 의사와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 진료 전과 후에 소통이 충분히 되는 치과를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대표 원장이 바뀌지 않고 한 곳에서 오래 진료한 치과입니다.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치과라 해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표 원장이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한 곳에서 진료를 해왔다는 것은 그 지역 및 상권 내에서 검증을 받은 치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원한 지 1에서 2년도 안 돼서 대표 원장이 바뀌거나 폐업하는 치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강 악화, 환자와의 문제, 의료소송, 매출 하락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주치의가 사라지면 내가 치료받았던 임플란트, 교정 등의 AS가 힘들어지고 다른 병원에서 봐주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진료하신 원장님이라면 환자들과도 나름대로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동안 해온 치료에도 장기간 큰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연치를 최대한 살려서 치료하려고 하는 치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프고 괴로워도 발치를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사마다 진단이 달라 발치를 하는 게 환자한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는 치과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것은 내가 팔이 아프다고 팔을 뽑고 인공팔을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원장이 직접 사진을 보여주면서 발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면 믿으셔도 됩니다. 또한 발치 대신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에 대개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받았던 비용을 차감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치과들도 많으니 꼭 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치료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본인 치아보다 좋은 임플란트는 세상에 없습니다. 치과 치료는 대부분이 비가역적입니다. 한번 치료받으면 예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렴하다고 할 순 없지만 방사선 사진 촬영 포함하여 검진비 1에서 2만원 정도 하니 치과는 최소한 2군데에서 3군데 가보시고 비교하셔서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네이버 리뷰나 블로그가 아닌 주변 가까운 지인이 만족하고 소개해주는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치과 중에 온라인에 드러내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내 신체의 일부인 치아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가시면 돈은 아낄 수 있지만 치아를 아낄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좋은 치과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